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손상TV 2 탐색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쇼, 꼼수, 거짓말, 이 사기가 비빔밥처럼 비벼진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 위선과 뻔뻔함과 내로남불과 무대뽀가 뒤엉켜서 완전히 호박죽처럼 되어버린 나라 어딥니까? 대한민국. 그런데 이 비빔밥은 문재인의 잘못으로 완전히 상해버렸고 호박죽은 여당의 무능으로 인해서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4년 성적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상해버린 비빔밥과 새카맣게 탄 호박죽에 비유를 해본 것입니다. 이거는 시청자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유체이탈 정부를 넘어서 영원히 저 달나라로 아예 출장을 가서 아직까지도 돌아오지 않는 이른바 송장공화국 그 진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눈만 뜨면 이 황당의 바다에 빠져서 매일같이 허우적거려야 합니다. 골프의 골자도 모르는 사람에게 골프채를 지어주고 버스 운전 면허증도 없는 자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이 아니라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지난 4년 타이어 바람 빠진 경운기가 자갈밭을 굴러가듯이 퉁탕거려서 국민들은 내장이 뒤집어다 못해서 탈진한 상태가 됐습니다. 혹시 강화도 선원사지 입구에 가보신 분 있으면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이렇게 세 개의 돌 조각에 원숭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이른바 시집살이 3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요 원숭이 모습이 하나는 이렇게 입을 막고 있고 하나는 귀를 막고 있고 하나는 눈을 막고 있는데 흔히 말로 입을 막고 3년, 귀를 막고 3년, 눈을 막고 3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의 시집살이를 하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입을 막고 1년, 귀를 막고 1년, 눈을 닫고 1년, 숨을 멈추고 1년을 살았더니 결국 돌아온 것은 코로나와 백신에 의한 억울한 희생뿐이었습니다. 하하하하. 시집살이가 고추보다도 더 맵다고 하더니 이놈의 문재인 정권은 십살이보다 더한 아주 독종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무슨 난데없이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인가라는 이동복 전 의원님의 글을 소개합니다.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그곳의 한 가톨릭 수도원을 방문한 길에 가톨릭의 가치가 평생 내 삶의 바탕을 이루었고 정치인이 된 이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언론이 전하고 있다. 당사자는 무슨 일인가 신이 들린 나머지 그렇게 말한 것이겠지만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난도 없는 이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싶어서 민망스럽다. 지난 2017년 5월 10일에 침사 이래 내로남불, 조삼모사, 1922연, 마이동푼, 지록기마, 치인설몽, 옥석혼용, 격화소양, 경광부에, 곡화가세, 정적박해 등의 행적으로 도배질된 그의 임기 중 업적을 가지고 그는 과연 그의 때가 오면 그의 천주 앞에서 고해할 용기가 날 것인가 모르겠다. 하기는 지난 3년의 재임기간 중 그가 가장 역점을 들이던 사업이 온갖 수모를 무릅쓰고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더라. 국민 혈세를 길바닥에 뿌리면서 자신의 말대로 동분수주
지구 전역을 안바당처럼 누비고 다니는 일이었고, 아마도 이 인기 없는 밑빠진 독에 물붓는 일에 흥행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인지 알 수 없지만, 말하는 이들에 따라서는 품평이 구구한 부인 김정숙 여사를 전세 모델로 삼아서 대한민국 공군 1호기를 전용기로 이용하여 지구 방방곡곡을 누비는 화려한 영부인 패션쇼를 벌이는 것이 그의 인기 중 업적으로 인구에 오래 해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하하하, 맞습니다. 자, 우리 오늘 글 속에 뭐 사자성어가 많습니다만 딱 문재인 정권 그대로입니다. 우리 이동복 전 의원님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북 노태우 정권 때 남북 대화 때문에 고위급 회담 이런 것 때문에 북한에도 갔다 오신 분입니다. 뭐 가끔만 얘기를 들어보면 막 북한 가간치도 않습니다. 그걸 보고도 이분은 더 애국적 이 마음이 생긴 분인데, 이 좌파놈들은 북한만 갔다 오면 어떻게 찍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씨앗 전쟁에 휘말려서 비디오 테이프 깎아봐 찍소리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나중에 세월이 가면 밝혀지겠죠. 자,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 이동복 전 의원 말씀대로 해외에 나가서 하는 짓거리가 무슨 뭐 패션쇼도 아니고 동분서주 지구 전역을 안바당처럼 누비다니면서 우리한테 갖고 온 게 뭐냐고요. 아무도 없잖아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때 이번에 영국에서 열린 G7 그리고 오스트리아 스페인을 거쳐오면서 뭘 갖고 왔습니까? 돈만 뿌리고 왔잖아요. 미국 갈 때 44조, 이번에 가서는 2억 불. 아, 가져왔다. 김정숙이 호미 들고 설치다 받은 행운의 열쇠. 그래 갖고 오면 본인 못 가져가. 또 꼬불치 말라고. 아유, 얼마나 답답하면 전 국회의원인 이동복 전 의원이 화려한 영부인 패션쇼를 벌이는 것이 그의 임기 중 업적으로 인구에 오래 해자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가짜일 거 아닙니까? 다음은 만천하에 드러난 탈원전 정책 4년의 폐단이라는 원자력 국민연대 등 9개 단체의 공동성명을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원전 1호기 영구 폐쇄와 원자력 없애기를 선언한 지 4년이 됐다. 우리는 탈원전 4년 동안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먼저 우리 환경을 생각해보자.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7년과 비교하여 24% 이상 줄이겠다고 공언을 했다. 그러나 탈원전 전파로 줄기는커녕 오히려 7%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온난화 기후재앙을 무슨 수로 막겠다는 말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가스발전을 늘려서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가?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원료 1kg으로 석탄 300만 kg 이상에 해당하는 전력을 생산한다. 석탄, 석유, 가스의 채굴과 운송, 연소 과정을 생각할 때 환경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는 자명하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성세대가 가장 노력해야 할 일은 환경보존이다. 환경을 망치고 있는 화석연료보다 300만 배 이상의 효율을 내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원자력 발전이야말로 미세먼지도 이산화탄소도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는 가장 청정한 에너지 생산 방식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4년 동안 수십조 원의 비용을 들여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방사능이 무섭다는 무책임한 환경운동가들의 공포심 발언에 세뇌된 것인가? 공상, 영하, 판도라의 원자력 발전소 폭발 장면인가? 4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며 세월호처럼 이렇게도 위험한 원전은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사실을 밝히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방사성 피폭으로 사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전이 무섭다는 공포감을 조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자신이 속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국민을 속였다. 그렇다. 우리는 말해야 한다. 우리는 외쳐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빨가벗은 임금님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기는 당나귀 기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저희를 가지고 어떤 망령에 사로잡혀서 원자력 발전소를 세월호에 비유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가동된 것은 1978년. 지금은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44년 동안 국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원자력 사고로 숨진 경우가 있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195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500기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됐다.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는가? 지난 1986년 사실상 옛 소련의 핵무기 생산 공장이었던 체르노빌 원전 사고로 43명이 숨진 것이 전부다. 유엔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다. 안전한 전력 생산 시설이 원자력 발전소 말고 다른 무엇이 있단 말인가? 대한민국이 2년간 쓸 전기를 생산하려면 석탄은 10만 명, 가스는 4,000명, 태양광 풍력은 400명, 원자력은 90명이 죽는다. 이런데도 원자력이 위험한 에너지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폭탄과 원자력 발전소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것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하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40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은 위험하지 않다고 믿는가? 당신들이 진정 인류의 안전을 걱정한다면 탈원전이 아니라 전 세계에 널려있는 약 14,000개의 원자폭탄, 수소폭탄 폐기를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대량 인명살상무기인 핵폭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전기를 공급해주는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겠다는 마음은 무슨 억하심사이고 억하심장이고 놀부심보인가? 탈원전을 위해 정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방사선의 위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이 우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중력, 바람, 전파, 음파가 그것이고 방사선이 그것이다. 방사선은 하늘과 땅, 동식물, 그리고 우리 인체에서 방출되고 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방사능 지옥이 됐으니 도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스스로가 자연환경 방사선에 노출되어 있으며 방사선을 배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서울의 자연환경 방사선 양이 도쿄의 3배이다. 서울 강남의 방사선 양이 후쿠시마 시리보다 더 높은 사실을 알고는 있는가? 지금 탈원전 정책이 미치고 있는 경제적 해악은 우리 국민의 삶을 시시각각 옥죄어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이 인상됐고 앞으로 인상폭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년 12조 원 흑자를 내던 우량 공기업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은 이제 수십조 원의 적자를 안고 골병이 들어 쓰러져 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더 큰 짐이 되고 있는 태양광, 풍력, 가스 발전의 무모한 확장.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에너지 정책이다. 나라 살림이 거들나고 다 망한 뒤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우리나라는 생산된 전력량 50%가 산업용이다. 전기요금 상승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원자력 전기보다 2.5배나 비싼 태양광, 풍력 전기로 어떻게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을 지킬 수 있겠는가? 원자력 발전은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그룹에 속했던 대한민국을 세계 10대 산업대국으로 발전하게 만든 동력이다. 이 눈물겹도록 고마운 국가기관 산업시설을 문재인 정부는 왜 없애고 싶어
안다는가? 에너지 안보 문제도 심각하다. 대한민국은 지하 에너지 자원이 전무한 에너지 빈국이다. 석유, 석탄, 가스를 모두 수입해야 하는 나라다. 지금 당장 에너지 수입이 중단된다면 석유는 약 석 달, 석탄은 약 3주일, 가스는 2주일 만에 모두 동일한다. 무슨 수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은 외부의 지원 없이도 2년 이상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전력 생산 시설이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 생산 시설, 원자력 발전소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자해의 몸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너의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너의 위험한 사고를 앉아서 지켜볼 수가 없다. 그건 아마도 날이 가고 달이 가도 탈원전을 멈추지 않으면 전쟁 같은 괴로움이 오고야 말 것이고 이 나라는 많은 빚을 지고 살 것이라는 예감 때문이다. 사랑 같은 국민이 겪고 있는 현실을 돌아본다. 탈원전 칼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8년 원자력의 전력발전 비중은 23%로 일시 하락했지만 작년에는 29%로 급증했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을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이는 억지 춘향이라는 얘기다. 마음에 안 든 자에게 강제로 숙청을 들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탈원전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희극적 비극이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정책 상위 순위로 수소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를 무엇으로 제조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꿀먹은 벙어리다. 입을 봉창하고 있다. 가스를 화학적 공정을 거쳐 수소로 변환한다면 환경적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없다. 값싸고도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 전기를 이용한 수전의 방식이 효율적이고도 합리적이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에너지 생산 수단 매체는 원자력밖에는 없다.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원자력 기술이 자랑스럽게도 우리의 조국 한국이 세계 최강이다. 그 효자산업, 미래산업, 전략산업, 원자력을 주겠다는 자들이 정신이 온전한 자들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탈원전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라. 셋째,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를 즉각 승인하라. 넷째, 에너지 정책 수립에 원자력 전문가를 대대적으로 참여시키라. 자, 긴 얘기지만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문재인이 얼마나 탈원전의 엉터리를 지금까지 고집을 피우고 있는지, 탈원전이 결국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이런 원흉이 될 거라는 거. 제가 보기에는 탈원전만 해도 문재인은 탄핵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만 아니라 국가 에너지 정책을 완전히 망가뜨린 문재인은 갈 곳이라곤 한 곳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전기세 60년 동안 오르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던 문재인, 전기세 올렸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경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대한민국 경제 전체 원동력이 될 이 전기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길 이 문제까지 우리는 감안해야 됩니다. 아니, 대한민국의 원자력이 불안해서, 원자력이 위험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지한다면, 오늘 오방송에도 전해드렸지만 1TV의 오방송입니다. 중국의 서해안 쪽에 수많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은 게 지금 계속 고장이 터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느냐 이겁니다. 아유, 엉터리 이런 엉터리 정권을 보고도 4년간 국민들이 어리숙하게 있다는 이 자체가 짜증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 성명에 참여한 단체들을 제가 좀 원자력 관련해서도 단체가 많네요. 이거
사단법인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원자력 노동조합연대, 사실과 과학 국민행동, 원자력 국민연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 에너지과학도시 군산사랑모임, 인천사랑방, 녹색 원자력 학생연대, 에너지역사단. 그래요. 이 사실요, 이 탈원전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거는 좌파 우파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없어지는 거 이런 걸 보고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문재인 끄집어 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원자력 중지하고 탈원전을 한 것 때문에 독방에 홀로 앉아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자, 오늘 두 개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질 지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 두 개만 해도 정확히 증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